네, 이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기대 효과와 특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지역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포항지역학연구회 김진홍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기회발전특구의 지원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는데 윤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밝힌 내용이 일부 언급한 게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이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인 경우에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기존의 연매출 5천억 원 미만에서 1억 네, 원까지로 이제 확대를 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네, 특구 내 창업하거나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또 그 이후 2년간은 50% 감면. 그리고 토지 건물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또 이후 5년간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했으니까 네, 뭐 그림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지원이 있는 거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다만 네, 이제 이게 기존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모든 특구나 어떤 공단이나 했던 거는 이미 정해진 내용이 있잖아요. 네, 딱 박스 안에서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이러는 게 있다 하고 이제 나머지 관심 있는 사람 들어와라 이런 거였다 그러면 이 네, 기회발전 특구의 특징은 지자체하고 기업이 상의를 해가지고 요런 거가 조금 부족하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건 지역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정부에다가 중앙에 있는 그 지방시대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했을 때 오케이 하면은 그 규제가 완화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회발전 특구가 무조건 다 일괄적으로 이렇다 하고 전국 공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런 기업 지원 정책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좀 궁금해요. 음,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 쉽지 않은 건데 이게 기존에는 정해진 룰이 이미 딱 있어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수출 뭐 경제자유구역이다 그러면 전국 공통의 경제자유구역은 다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결국은 얼마나 지자체에서 기업을 꼬시기 위해 가지고 좋은 혜택을 생각해내느냐. 또 음.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정부에다 말은 못 하겠는데 네. 이렇게 이런 것만 좀 제발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면은 정말 음. 제대로 기업 열심히 할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네. 이런 두 그 단체 기업과 지자체의 그 어떤 요구 조건이 서로 절묘하게 매칭이 된다 그러면은 네. 기존의 어떤 일괄적으로 전국 공통으로 하는 거나 어떤 다른 특구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룸을 그냥 한계를 안 뒀다는 데서 그게 네.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 그렇게 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정해진 한도가 없다라는 게 또 네, 예, 혜택으로 볼 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기에 좀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에, 말은 뭐 어쨌거나 중앙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어떤 기회발전 특구를 어떤 지자체랑 잘 합의하면 네. 기업이 이제 뭐 상속세 세제 혜택도 주고 음. 법인세 감면도 한다니까 이제 이사 가야지 뭐 네.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중앙에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적어도 이 자체는 수도권 기업을 이전시킨다는 목적보다는 네. 지방의 입장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같이 음. 지방이 이 소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정책이라는 면에서는 그건 저는 100% 공감하고 있는데 네. 수도권에서 이전을 한다는 얘기는 음. 반대로 얘기하면은 왜 기업이 하필이면 지방이 아니고 처음서부터 수도권에 갔을까를 생각했어야 음. 되잖아요. 그럼 네. 수도권에 갔을 때 단순히 생산을 하는 공장형 기업이라 그러면은 뭐 좀 그 수도권 인구도 밀도도 높고 하니까 뭐 거기에 거주 비용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애초부터 지방에 자리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수도권의 기업이라는 거는 수도권이라는 대한민국의 2분의 1이 살고 있는 그 시장을 보고 애초부터 거기에 입지를 했거나 네. 뭐 아니면은 이제 그 다른 인프라 같은 거가 이제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어떤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모든 그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수도권에 애초에 입주를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 기업인 경우에 뭐 법인세 감면 몇 년 해주겠다 뭐 이 정도 꼬셔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설사
그런 기업들이 포항에 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장은 내수 시장이라 그러면 2분의 1이 수도권이고 2분의 1이 지방이라 흩어져 있는 지방이라 치면 네. 여기 와서 기껏 싸게 생산했지만 음. 포항서 서울까지 다시 물류 생산한 그렇죠. 물류를 이동한다 그러면 비용이 그게 또 과연 발생하고. 싼가?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제도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그 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포항시에서는 이렇게 특구가 지정이 되면 2030년까지 총 매출 100조 원을 예상하고 있던데 이게 그럼 지역 경제에 미칠 기대 효과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우리가 기대 효과든 뭐 경제 효과든 얘기하려면 항상 우리가 이제 그 GDP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GDP라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밸류 에디드 부가가치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100원을 벌었으면 올해 120원을 벌었을 때 20%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물량 기준으로. 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그 2030년까지 총 매출 100조 원 그러니까 되게 커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1조 원이고 올해도 1조 원이면은 뭐 1조 원 매출을 보면은 올해도 1조 원 벌었네 생각하겠지만 네. 성장의 개념으로 보면은 작년 1조 올해 1조 그러면 제로입니다. 네. 성장률 자체는. 네. 그러면 이제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지금 포항의 요번에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된 두 군데는 네. 완전 없던 황무지에 네.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했다 그러면 첫 해부터 이제 그 매출이 100조 원 갈 때까지 성장이 계속되니까 지역 네. 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에코프로 그 그룹하고 이제 포스코 그 계열사 퓨처엠하고 이미 활동하고 있고 이미 들어가서 공장 다 짓고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하고 있는 곳에다가 지정을 했으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지정된 이후부터는 조금은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역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잘하고 있고 그냥 그림만 색칠만 그냥 기회발전 특구라고 했을 뿐이지 큰 적은 아닐 거라고 보고 현재 작년에 그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매출 그 총액이 약 6, 7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약 이제 지난 1분기에 1조 정도니까 이걸 1년치 하면 한 4조. 그러면 1년에 한 10조씩 따지면은 그 2030년에 100조 원은 뭐 충분히 달성 가능하죠. 수치가 뭐 적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이 성장하려 그러면 이득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 올 1분기 기준으로 총 매출액에서의 어떤 영업 이익률이 3.3%? 네. 그리고 그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한 약 4%.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100원 팔아가지고 4원 이득이란 뜻이거든요. 그 네. 얘기는 그 중간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물류 비용 그 원가가 되게 비싸게 먹히고 있는 네.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고부가 가치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걸 너무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요번에 이 세제가 법인세를 뭐 감면해 준다 그런 건 다 이득 난 거에서 법인세가 나오는 거니까 네. 뭐 이왕이면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원가 비중이 되게 높기 때문에 아예 관세 환급제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뭐 이제 수입 원자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그 관세를 아예 면제해 준다든지 뭐 그 정도로 이 지금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네. 이득이 많이 나야 네. 기분 좋으니까 지갑 열어가지고 포항에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고 기부도 좀 하고 이러지 지금 되게 빠듯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그냥 매출을 기준으로 100조 그러니까 뭐 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겠지만 매출보다는 순이익 개념으로 순이익. 접근했을 때 이거를 기업이 극대화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앞으로 좀 고민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회 발전 특구라는 게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지방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상향식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 그러면 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게 핵심이거든요. 중앙정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동안은 전국 일률적으로 뭘 해보다니까 잘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가장 잘 알 거니까 너네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시시콜콜 다 따져가지고 요것만 해주면은 우리 알아서 잘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거를
얼마나 지역에서 자기네들의 지역의 현상 진단을 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또 뭐가 부족한지 뭐가 규제가 있는지를 잘 얼마나 뽑아내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하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의 그 성공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과거에도 이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내놓는 뭐 다양한 시스템이라던가 제도, 포항이 늘 빠지지 않았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다른 지역들과 차별화되게 좀 성공적이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취지나 뭐 실적이 당초 예상만큼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포항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좀 제대로 운영이 돼야 할 텐데 네. 어떤 성공 요건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특정 뭐를 얘기하기에는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 전국에서 테크노파크 열풍이 불 때 경북 테크노파크가 있는데도 포항은 별도로 우리는 우리 포항 테크노파크를 만들었죠. 그리고 또 과거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또 각 광역 단위로 만들 때도 포항은 별개로 또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거를 뒤집으면은 중앙정부에서 뭘 하는 거를 포항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해온 그런 습관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네. 정권이 딱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모르는 개념이 뭔가 툭 튀어나왔을 때 이제 좀 충분히 생각하고 아 우리한테는 필요한가 이런 걸 안 따지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그런 습관성을 많이 해왔다라는 거죠. 그게 네. 결국은 이제 포항의 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에 플러스가 됐느냐, 정말 그 제대로 된 뭔가 됐느냐, 체제가 됐느냐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로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앞으로는 지역의 뭐 정치인이나 이제 그 정당이 바뀌든 네. 아니면 뭐 시장이 바뀌든 음. 뭐 아니면 도지사가 바뀌든 뭐 대통령이 바뀌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포항이면 포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원 그 한계 이런 거를 잘 계획해 가지고 포항이라는 지역을 보고 앞으로 20년, 음. 30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꿈이라 그럴까 그 비전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은 그거는 주민들 합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면 네. 그다음에 뭐 시장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가 변화하지 않을 거고 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아 포항은 이런 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해양이다, 뭐 앞으로 환동해다. 그러면 그걸로 갑니다 하고 이게 초지일관 갈 수 있으면은 네. 그 정치인이 바뀌거나 지자체장이 바뀌는 거에 흔들림이 없이 그렇죠. 조금 그 지역이 좀 탄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번 이 기회 발전 특구 잘 준비해서 포항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포항 지역학 연구회 김진홍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